그럼 원자 모형은 변천사가 있어. 제일 처음에 누가 원자 모형을 제시했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시했지.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딱딱한 고랑이지. 즉 돌턴의 원자 모형은 어떻다 얘들아? 하드하다, 딱딱하다. 어? 근데 누가 이제 야 민혁아, 음극선 실험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 누구냐? 음극선을 발견한 사람 누구야? 프룩스야. 어? 근데 얘는 그거 발견해놓고 끝내버렸지. 기체 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선이 나와. 그래서 음극선인데 얘는 실제로는 선이 아니라 뭐야? 입자의 흐름인 거야. 입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선처럼 보이겠지. 그래갖고 근데 톰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극선 실험을 했지. 그래가지고 톰슨이 뭘 발견했니? 전자를 발견했다. 그럼 보자. 자, 봐라. 첫 번째 봐라. 자, 톰슨은 자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얘들아? 자, 봐라. 톰슨의 실험. 톰슨이 음극선이 자, 첫 번째 봐봐.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지. 그러면 걔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야. 근데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어느 쪽으로 이어? 플러스 극쪽으로 이는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입자의 흐름이라는 거야. 그리고 야 앞에다가 십자가를 놔뒀다. 근데 그림자가 생겨. 야 빛이 휘어지면 그림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이 입자는 직진하구나. 148페이지. 얘는 십자가에다 놔뒀더니 그림자가 생겼지. 얘는 직진하구나. 알았어. 그 다음 바람개비를 놔뒀어. 그랬더니 뭐야? 돌아가. 얘는 입자를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을 가진 입자의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직진하는 입자구나 알게 됐어. 근데 여기에 방정관의 기체, 방정관의 전극의 금속의 종류를 바꿨어. 그래도 음극선은 계속 생기는 거야. 이 말은 뭘 의미할까? 전자는 모든 원자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야? 원자가 플러스를 띄고 군데군데 뭐가 박혀있다? 전자가 박혀있는 무슨 구조? 톰슨은 푸딩 모형을 갖다가 제시했지. 응? 푸딩은 뭐니? 푸딩에 거포도 박혀있듯이 전자가 박혀있다는 거야. 푸딩은 말랑말랑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소프트하구나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톰슨의 제자가 누구니? 보야? 아니 러더포드야. 러더포드는 자기 스승이 맞는지 톰슨이 맞는지 자기 스승 톰슨이 맞는지 돌턴이 맞는지 실험하면 만약에 돌턴이 맞다면 어떤 입자를 원자에다 쏘면 100% 뭐 해야 돼? 튕겨나가야 돼. 딱딱하니까 산란해야 돼. 근데 톰슨이 맞다면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입자가 통과를 해야 돼. 100% 투과를 해야 돼. 이게 맞는지 실험해봤어. 근데 예상이 안 났어. 봐봐. 자, 누가? 이제 러더포드가 무슨 실험을 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다. 그러면서 뭘 발견했니? 원자 핵을 발견했다. 원자 핵을 원자 핵을 발견했다. 그럼 보자. 원자 핵을 발견했는데 자 보자. 원자 핵을 발견했는데 자 봐봐. 그러면 원자 핵이 봐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뭐냐면 알파 입자가 뭐니 얘들아? 헬륨 원자 핵이다. 여기다가 얇은 금막을 놔뒀어.
금박이면 금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자가 줄라리만 있겠지. 여기다가 박지하 쪽에다가 원형의 형광 스크린을 설치했어. 그리고 여기에 알파 입자가 발생하는 그 소스를 놔뒀더니 야 대부분이 통과하는 거야. 대부분이 통과해. 이거는 뭘 의미할까? 원자가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거야. 두 번째, 얘는 원자핵이니까 뭘 띄어? 플러스를 띄지. 근데 얘가 일부가 휘어지는 거야. 휘어진다. 그럼 얘가 플러스를 띄는데 여기에 청력이 생기게 할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극히 일부가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입자는 질량이 매우 큰 입자라는 거야. 그럼 둘 다 틀려버립니다. 둘 다 100% 상관 안 하고 100% 투과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러더포드는 충격을 받았대. 뭐냐면 종이에다가 권총을 쐈는데 총알이 튕겨나오는 거야. 물에다 대포를 쐈는데 대포알이 튕겨나오는 거야. 이거잖아. 3번 A에서 둘 다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대체적으로 뭐였냐? 이거였어. 근데 극히 일부가 튕겨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러더포드는 어떻게 되겠냐?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있어. 응? 그리고 가운데 굉장히 작은 원자핵이 있는데 얘가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을 갖고 있어. 즉, 원자를 잠실 운동장이라고 비교하자. 그럼 원자핵은 거기에 있는 구슬 하나야. 그럼 다 비어있는 거다. 원자를. 근데 이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대.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대. 자, 러더포드는 이런 원자 모형을 제시했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대부분이 투과하니까 원자는 비어있어, 대부분이. 그리고 일부가 휘어지니까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띄니까 얘도 원자핵도 플러스를 띄겠구나. 알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원자핵이 극히 일부가 튕겨나가. 그러면 질량이 매우 크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고 가운데는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러더포드의 제작 이 보호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구나. 알게 됐어. 연속 스펙트럼은 안 나타나고 선 스펙트럼은 나타나니까, 즉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이지. 이렇게 가벼운 전자가 돌고 있대.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 원인. 궤도 모형이란 말이야.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도 표현하지.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 껍질이 있다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원자 모형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하면 전자가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적고 속력이 매우 빠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확정성에 의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걸 점을 찍어서 표현하자. 그래갖고 확률함수로 전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오비탈. 원자핵은 센터에 있지. 그 주위에 어딘가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다. 그 점을 찍어 나타냈더니 이게 마치 전자 무릎. 오비탈이 됐지.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 뭐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오비탈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걸
전자 그룹 모형이라고. 이해됐니? 이렇게 발달했다. 어? 그러면 거기에 설명은 다 했다 선생님이. 왼쪽은 148페이지는 다 했지. 자, 그럼 보자. 자, 궁금해 봐봐. 자, 야, 원자 모형의 발전은 원자 모형은 원자의 존재를 안 이후 계속해서 변천했다.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는 볼턴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보의 원자 모형, 그리고 현재의 원자 모형이 있지. 오비탈. 그리고 옆에 봐라. 자, 톰슨 이전의 원자 모형은 BC 400년 전경 데모크리토스가 처음으로 원자의 개념을 제안했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했어. 고대 원자론이야. 근데 이제 1803년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입자가 뭐다? 원자라고 이제 현대 원자론을 제시했어. 이해됐지? 네.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야, 제일 먼저 뭐가 발견됐어? 전자. 그 다음 원자의, 그 다음 뭐야? 양성자. 야, 양극선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있어? 골드슈타인. 네. 근데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야? 러더포드라 있잖아. 네. 그리고 중성자를 예측한 사람이 누구야? 러더포드지. 그리고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최드위력이지. 보자 옆에. 원자의 구성 입자와 전기적 특성 보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뭐로 되어 있냐? 야, 봐봐. 우리가 보니까 결국에는 원자는 뭐로 이루어졌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뭘로 되어 있다? 전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은 또 뭐로 되어 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지. 그러면 이때 전하량이 어떻게 돼? 전자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양성자가 플러스 1이지. 중성자가 0이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누구 때문에?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지. 그리고 질량은 어떻게 된다 했어? 이 전자를 1이라 놓고 보면 원자의 질량 다 그거 되겠지. 왜? 얘가 1836배. 얘가 중성자가 좀 더 무거워. 1839배야. 거의 갖다 놓고 봐.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다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질량이랑 원자핵의 질량은 같다고 거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이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전자만 움직일 수 있어. 그래갖고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나. 그리고 원자가 중성이잖아. 왜?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수하고 같기 때문이지. 이해되니? 그러면 148페이지는 다 했다. 선생님이 완벽하게 다 했다. 그 다음 이제 보자. 149페이지를 보자. 149페이지 149페이지를 보자. (149페이지) 봐봐. 시간 한번 떨어지네. 자, 이제 보자 얘들아. 이제 뭐가 있냐? 전기력이 나오지. 전기력이 나오지. 보자.
전기력이 나온단 말이야. 자, 전기력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뭘 배우자?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 자, 그래. 전기력부터 배우죠. 전기력부터 배우면 전기력이란 건 뭐야? 전기력이란 건 뭐냐? 야,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힘이야. 그랬을 때 자, 이런 거야. 얘가 Q1이야. 얘가 이랬을 때 얘는 뭐가 있냐? 힘이. 인력하고 뭐가 있겠니? 청력이 있겠지. 인력은 뭐니? 서로 다른 전할 땐 물체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지. 끌어당기는 힘이지. 청력은 뭐니? 서로 같은 전할 때 물체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야. 자, 근데 봐. 이 힘은 만약에 플러스 Q1이야. 플러스 Q2야.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무슨 힘 작용하니? 청력 작용하겠지. 그리고 거리가 뭐 떨어져 있니? R 떨어져 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 힘의 F는 뭐에 비례하니? 전기력은 전하량에 비례하겠지. 전하량에 비례하겠지. Q1하고 Q2에 비례하는데 이것에 곱셈도 비례해. 전하량이 곱셈에 비례해. 그리고 작용반작용이다 보니까 거리하고는 반비례하지. 근데 R분의 1은 R분의 1이니까 R 제곱분의 1이 된다.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해. 이게 비례지 너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례함수, 콜롬 함수를 넣어줘. 콜롬 함수가 얼마야? 9 곱하기 10의 9승. 그러면 중력하고 전기력하고 누가 더 커? 중력하고 전기력하고 누가 더 커? 봐봐. 전기력이 훨씬 크다. 왜냐면 믿지 못해봐. 만유인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얘는 콜롬 상수는 얼마야?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봐봐. 20승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전기력이 더 큰 거지. 이해됐니? 네. 잠깐만. 자, 보자.
자,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지. 입자들 사이, 야, 불체보다는 입자라 그러잖아요. 작용하는 힘인데, 얘는 중력하고 다르게, 중력은 인력만 작용하지. 근데 얘들은 뭐야? 인력하고 천력이 작용해. 그리고 이때 힘, 이 힘은 있잖아. 작용 반작용이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하량과 거리에 따라 이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작용한 힘은 어떻다? 무조건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왜? 작용 반작용이야. 자, 이 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1하고 F2는 무조건 같아야 돼. 크기가. 이해되니? 네. 그리고 봐. 자, 자, 그만 보자. 그래서 중력에 비해서, 자, 중력은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G. 근데 여기서 G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따라서 전기력이 상수가 훨씬 크지. 그래 보다 보니까 중력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그 다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 뭐가 나오냐? 야, A가 있었어. A는 플러스 3kg를 뛴다. 응? B가 있었어. 마이너스 Q를 뛴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얘들을 갖다가 이때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자. F는 얼마야? R 제곱분의 3Q 곱하기 Q지. 이해되니? 근데 얘를 갖다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붙였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합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하량이 합해져야 돼. 그럼 얼마가 되냐? 플러스 3Q 마이너스 Q지. 플러스 2Q가 되는 거야. 합은. 그리고 얘들을 다시 떨어뜨려. 거리 알고. 그러면 공평하게 전하량을 나눠가져야 돼. 그러면 플러스 2Q를 공평하게 나눠가지려면 얼마씩 가져가야 되겠니? QQQ씩 가져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얘를 만약에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A가 Q 플러스 Q, B가 뭐가 되니? 플러스 Q가 되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거리 R 떨어놨대. 똑같이. 이번에는 뭐가 작용하니?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이때 힘을 F라 그러자. 이때 힘을 F 다시라 그러자. 그러면 이때 F 다시는 어떻게 돼? 따라서 F 다시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야, 3분의 1 원래보다 힘이 줄어버리지. 그렇잖아. 얘는 3Q 곱하기 Q고 얘는 Q 곱하기 Q잖아. 이해됐어? 저 B는 마이너스 Q가 보어는? 어디? 3Q가 마이너스 Q인데 곱하는 게 3Q 곱하기 Q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크기만 나타내니까 크기만 나타낸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여기에 책에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여기 이 새끼들은 책에는 내용을 갖다 졸라 생략하고 시험문들 볼 때는 다 내.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전기장이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전기장인
자기장은 B로 쓰지. 마그네틱 필드는 B로 쓰지. 전기장은 일렉트릭 필드야. 그래서 E로 써. 이 전기장이란 건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거다. 어? 자, 전기력보다는 솔직히 승리에서는 전기장의 개념이 더 좋아요. 어? 근데 설명이 없어. 근데 야, 우리가 전기력, 전기장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장과 전기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린 가상적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기력선이야. 근데 우선 전기력선을 표현하려면 얘는 야 더군다나 전기장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벡터량인데 그러면 방향과 크기를 갖겠지.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용한다? 단위 양자로 플러스 1쿨럼을 얘를 뭐라 그래? 단위 양자라는 거야. 근데 이 전기장 자체가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잖아. 그러면 요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세기는 또 이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세기가 되는 거야.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야. 즉 봐봐. 자,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전기장 E는 Q분의 F가 될 거야. Q분의 F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뭐니? 뉴턴 퍼 쿨럼이 되겠지. 힘의 단위 뉴턴과 쿨럼 단위 어떻게 쓴다? 이해되니? 그럼 보자. 선생님이 풀어줄게. 봐봐. 자, 전기장은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라 했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뭘 이용해? 단위 양자랑 플러스 1쿨럼이 이용해. 그래서 플러스 1쿨럼이 전기력을 받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다. 즉 봐봐. 거기에 플러스 Q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단위 양자랑이 플러스 1쿨럼이 있었어. 그럼 무슨 힘작용하니? 청력작용하겠지. 근데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야? 이쪽이야. 얘가 받는 방향이 되죠. 이해되니? 자, 이해됐지? 그랬을 때 이 받는 힘이 세기가 어떻게 되냐? F는 뭐니?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 곱하기 어떻게 되니? 1이지. 근데 봐라. Q 곱하기 1이지. 그러면 봐봐. 이때 즉 야 플러스 1쿨럼이 받는 단양자나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리고 이때 공간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놓이면 이 입자가 R만큼 떨어진 곳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야. 근데 봐봐. 이번에는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스몰 q가 있다. 응? 그러면 여기서도 거리 R 떨어져 있어. 응? R 떨어져 있지. 그럼 봐라. 그럼 얘들도 총력 받겠지.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은 어떻게 돼?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 곱하기 스몰 Q지. 어? 스몰 Q지. 근데 야 이때 뭐라 했냐? 플러스 일렉트론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뭐라 했어? 전기장이 됐지. 그럼 봐라. 이게 뭐가 되냐? 엄마! 이게 2가 되버렸어. 이게 곧 뭐가 되냐? 2가 되냐? 그렇잖아. 플러스 1쿨럼이 받는 힘의 크기가 전기장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2잖아. 2지. 네. 따라서 F는 Q2. 따라서 2는 뭐니? Q분의 F가 나와. 응? 자, 전기력은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기장과 그곳에 놓인, 봐봐. 이 의미는 봐봐. 원래는 봐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야, 전기력은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있지. 이 공식에 의하면 그거잖아. 두 입자 사이에 받는 힘이잖아. 근데 이 말은 뭐야? 전기장에 놓인 전하와 전기장과 전하 사이에 상호작용인데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F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봐라. F가 뭐니? 야, 전하를 띈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지. F는 이거잖아. 이거니까.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전기장과 그곳에 놓인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돼요. 왜? F는 Q이니까. 봐. 전기장에 놓인 입자와 상호작용. 그럼 상호작용이 뭐야? 힘을 미치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선생님 아까 아침에 전기력선이라 있다 했지. 전기력선은 야, 전기장과 전기력을 나타내기 위한 가상적인 선이지. 그 다음 봐라. 그리고 이 전기력을 이은선이 전기력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1쿨럼이 받는 전기력을 이거야. 그럼 보자. 첫 번째 봐봐. 전기력선 여기 설명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봐봐. 플러스 Q야. 여기다 플러스 1쿨럼을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슨 힘이 작용해? 민영이 안 봐?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날아가니? 이쪽으로 날아가겠지. 이렇게 날아가겠지. 플러스 전화에서는 전기력선이 나가네. 이해되니? 둘이
뭐 작용해 얘들아? 총력 작용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1쿨럼이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력의 방향이겠지. 전기력의 방향이잖아. 이게 나갔지. 나가야 되지.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Q는 어떻게 될까? 응? 여기다가 플러스 1쿨럼 놔두면 어떻게 돼? 들어오겠지. 이렇게 힘 받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지. 이렇게 마이너스 Q는 전기력선이 들어와야 되네. 똑같은 거야.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지.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로 들어온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 봐봐. 지워버렸다. 찍어야 되는데. 지워버렸다. 선생님. 아이씨. 녹화 시켜놨지? 그럼 봐. 그만 이제 두 번째. 잡아봐. 잡아라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야, 전하량이 곧 뭘 의미하냐? 전기력선 수를 의미하냐? 전기력선 수는 뭐에 비례하다? 야, 그러면 플러스지. 플러스는 들어와야 돼. 어? 마이너스는 들어가야 돼.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근데 전기력 선수가 똑같지? 그러면 전하량이 같은 거야. 전기력선이 여기가 2배지. 그러면 여기보다 2배지. 그럼 여기에 전하량이 2배인 거야. 이해됐어? 즉 전기력 선수는 전하량이 돼. 만약에 서로 다른 극이지. 그럼 여기 가운데가 0이 되버려. 가운데가 0이 되버려. 즉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볼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냐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야, 서로 같은 극끼리는 가운데에 전기장이 0이 되는 것이지. 근데 서로 다른 극이지. 그러면 약한 쪽에 바깥쪽에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전하지. 그러면 어디? 가운데에 준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하량이 세지. 그러면 그쪽보다는 전하량이 약한 쪽에 치우쳐가지고 0이 되는 것이죠. 이게지. 얘가 세면 얘를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0이 되는 것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극이지.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냐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 2쿨, 얘가 마이너스 1쿨, 그러면 이쪽에 바깥쪽, 약한 쪽에 바깥쪽에 0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니? 이해됐냐? 그럼 봐라.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지. 자, 봐봐. 얘가 봐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는 봐라. 이렇게 되겠지.
잡아봐.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줘. 이렇게 준단다. 어? 이렇게 준단다. 근데 얘는 몇 개 있니?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저기도 쌤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이씨, 더 그려버렸네. 어? 하나를 치우자. 이걸 지웠어? 어? 그럼 12개. 자기가 쓴 12개. 얘는 몇 개? 6개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 2Q고 얘는 마이너스 Q.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이쪽에 존재한다. 이쪽 부분에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죠.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찍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네. 이해됐지? 네. 요거 책을 보자. 149페이지에 봐봐. 전기력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있어. 갖고 종류가 뭐 있다. 인력하고 청력이 있지. 서로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힘,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지. 얘는 거리가 R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존재하고 붙어 있어도 존재하겠지. 아니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 그다음 쿨럼 법칙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는 뭐에 비례해? 전화량의 곱셈 비례하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가 되어 있지. 얘는 비례니까 늘을 만들어주려면 상수를 집어줘야지. 그 상수가 쿨롱 상수야.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9승 뉴턴 미터 퍼의 제곱 퍼 C의 제곱이다. 한번 보자. 자, 알아. 세 개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아니다. 좀 이따 하자. 쉬어. 좀 쉬어. 이거 좀 해야 되니까. 이런 대화와 하에서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비가 와서 내 계획이 바뀌었어요. 비가 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이거 뭐냐면 예. 곡을 돌린 거야. 그치? 아, 예. 곡을 돌린 거야. 번역체 같은데. 그렇지. 예. 번역이지. 말이 그게 원래는 비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비가 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야 되잖아. 뭔가 이상하지. 문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자 보자. 네. 자 봐라. 149페이지의 가운데 세 개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저거 안 껐지? 네. 계속 들어놨네. 야, 세 개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봐봐. 그림과 같이 일직선상에 세 개의 점전화 A, B, C와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오른쪽 방향 플러스라고 할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야 A의 전기력이지. 네. 그러면 A는 이제 뭐냐면 B전하고 상호작용하고 C전하로부터 힘받지. 그러면 B전하로부터는 야 A는 무슨 힘받냐? 잠깐만. 아니 인력이지. 그럼 봐봐. 네. 문제에서 A, B, C지. 얼마냐? 전화를 플러스 Q? 마이너스 Q 또 뭐? 플러스 Q. 근데 전부 다 R 떨어져 있지? 거리 똑같지? 네. 보자. A가 받는 힘으로 봤지? 그러면 FAB는 어떻게 돼? 자, 이들 사이는 인력작용하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플러스라 그러자. A가. 그러면 얼마야? K 곱하기 R 제곱분의 얼마니? 얼마냐? Q 곱하기 Q지. 네. 근데 F AC 사이에는 어떻게 작용해? 청력 작용하지. 네. 이렇게 마이너스지. 이쪽으로 작용하자. 오른쪽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2R 제곱분의 4R 제곱분의 Q 곱하기 2Q지. 따라서 마이너스 K 곱하기 2R 제곱분의 Q 곱하기 Q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어디로 힘받아? 이제 당연히. 그러면 합력은 얼마니? 따라서 플러스 A가 받는 힘은 플러스 K 곱하기 2R 제곱분의 Q 곱하기 Q란 말이에요. 됐니? 네. 됐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힘받아? 오른쪽으로 힘받지. 결국에는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쿨롱 실험원 봐봐. 쿨롱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비틀림 저울을 이용하였다. 그래갖고 봐봐. 공 A에 같은 종류로 대전된 공 B를 가까이 하면 공 A는 청력을 받아서 축이 비틀리면서 회전한다. 이때 비틀림 각도를 측정하여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볼 수 있다. 그 다음 2번에 봐봐.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봐라. 자,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단기는 뭐야?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야, 인력만 작용하지. 전자가 안 움직이면 인력만 작용하지. 그러면 끌려 들어가. 근데 끌려 들어가지 않고 돌 수 있게 하려면 야, 이 전자가 빠르게 돌아야 돼. 그래갖고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겨야 돼. 그래야지만이 러더퍼드는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의 주위를 빠르게 원운동하기 때문에 원자의 구조가 유지된다고 했어. 왜? 야, 정지에 있으면 인력만 작용해. 그럼 끌려가 버려. 근데 전자가 빠르게 돌지 않으면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에게 붙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작용하려면 전자가 빠르게 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원심력하고 중력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계속 돌 수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자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야 둘 다 질량 있지. 그러니까 중력도 작용해.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무지하게 작다 했지. 그러니까 중력은 무시하는 거야. 옆에 봐. 옆에 보충 자료 나왔잖아.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스몰 a 그리고 전자와 원자핵의 질량을 m 전자 m 원자핵이라고 할 때 F 중력은 뭐 G분의 a 제곱분의 m 전자 곱하기 m 원자핵이야. 이걸 계산해 보면 중력의 크기는 전기력에 비해서 10의 얼마니? 10의 39승분의 1로 작아. 그러니까 거의 무시할 정도란 말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속박,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강한 전기력 인력은 전자를 원자핵 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행성 중에 태양계 내에 있는 전체를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 원자핵이 질량을 대부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핵이 태양의 역할을 하고 뭐 전자가 원자핵줄을 태양줄을 두는 행성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원자에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 봐봐.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전자는 전기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큰 전자이거나 원자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으면 전자는 자유스럽게 인력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지. 그건 자유전자라고 해. 그리고 인력에 묶여 있으면 그걸 속박된 전자라고, 속박전자라고 해. 원자에 속박되어서 운동하는 전자는 그림과 같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하는 깊은 깔때기에 갇혀서 원운동하는 걸로 비교할 수 있다. 원자에 가까울수록 인력이 세지. 그러다 보니까 도망 못 가지. 그리고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선생님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했어? 커진다 그랬지.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크다. 그리고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정지해 있는 전자는 역학적 에너지를 0으로 하고, 내가 그랬지. 전자 껍질이 갖고 있는 전자는 2에는 각 껍질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410이라 했지. 마이너스 첫 번째 껍질은 1의 제곱에 1310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 무한대는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312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무한 0이 되지. 그럼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이해되니? 네. 그리고 전자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커지면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전기력에 의해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어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1312줄 이상 주지 에너지를. 그러면 이 원자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됐고? 됐지? 입장 넘겨봐. 여기 150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리고 따로 가자. 앞에 거 하자. 처음부터.
안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 그게 진짜라. 들어가시려고? 그럼 보자. 자, 150페이지에 1번의 개념 확인에 전하, 알파 입자 플러스 그 다음에 전하라는 ZE 원자핵 그 다음에 6번의 청력 7번의 인력 그 다음 8번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 10번의 인력 그 다음 1번은 기억 1번에 2번은 디귿 1번에 3번은 니은 그 다음 2번에 마이너스 전자 그 다음 3번에 원자핵 4번에 공 XX 그 다음에 5번에 얼마니. 자 전에랑은 똑같지만 야 거리가 3분의 1로 줄지 그러면 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9배로 커지는 거야. 그래서 9F다. 그 다음 6번에 공 XX 야 덮고 이제 연결을 보자. 이걸 보자. 이제 자 보자. 연력학 법칙이지. 연력학 법칙 하기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뭐하고 뭐를 알아야 된다 했냐. 온도하고 열을 구분해야 된다 했지. 우리가 온도와 열을 구분해야 된다 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란 건 뜨겁고 차가운 정도예요, 얘들아. 그리고 열은 가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야. 선생님 말했지. 니들이 이게 감기 걸려갖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 이마박을 갖다가 손대보더니 열이 많네? 그러면 틀린 말이라 했지. 내 이마박의 온도가 높은 거거나 아니면 내 이마박에 있는 단백질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거야. 열이 많네는 아니야. 열은 이동하는 거야. 서로 다른 물체를 붙여놨을 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에너지야. 이 열에너지의 총량을 우리는 열량 Q라고 그래. 그럼 온도란 건 뭐랄까? 뜨겁고 차가운 정도야. 물체 정도인데 우리가 온도는 세 가지를 쓰고 있지. 근데 섭씨 온도, 절대 온도, 화씨 온도를 쓰는데 야 우리가 화씨 온도는 미국에서만 쓰는데 미국에서 잘 안 써. 뭐 우리가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만 하면 되지. 섭씨 온도는 뭐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지. 도시고 스몰트로 나타내. 야 물에 끓는 점 0도씨하고 물에 어는 점 0도씨하고 끓는 점 100도씨를 100등분했을 때 한 칸이 보다 1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온도는 뭐야? 자 켈빈으로 쓰고 라지트로 쓴다. 자 절대 온도는 뭐야? 우리가 온도를 낮추지. 그럼 분자 운동이 줄어들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추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 온도를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73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절대 온도 0K라고 그러지. 켈빈이야. 그러면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는 뭐다?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야 T는 뭐에 비례해? EK에 비례해.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 절대 온도가 높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에 대해 크지. 그러면 운동 속력도 빠른 거야. 물론 정비례는 아니지만 제곱에 비례하지. 그리고 야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고치는 방법 어떻게 돼? 자 섭씨 온도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213을 더해주면 돼. 자 봐봐. 마이너스 213도지. 그러면 0K이죠. 그러면 0도는 얼마야? 273켈빈이지. 100도는 373켈빈이지. 얘를 100등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도에 한 칸하고 1K에 한 칸하고 어떻다? 같다. 이해됐니? 기억나지? 보자. 두 번째, 열이야. 열은 에너지야. 열은 가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야. 열은 에너지다. 가지고 서로 다른 물질 붙였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야. 그러면 야 고온의 물체는 어떻게 돼? 열을 잃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리고 저온의 물체가 열을 얻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둘의 서로 온도가 같아질 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 열 평형 상태라 그래.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때 이동한 열에너지 양을 우리는 열량 Q라 했지. 그러면서 저온의 물체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Q1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Q2는 어떻다? 같다. 이해됐죠? 자, 나왔지? 온도 나왔고 열 나왔단 말이야. 물체의 온도와 상태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 뭐다? 열이야. 에너지 일종으로 열 에너지라고도 한다. 열의 이동은 열은 저절로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무조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한 방향으로만. 열은 저절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열에너지 양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열량. 그리고 단위는 열량은 킬로칼로리나 줄을 쓴다. 그리고 열평형 상태는 봐라. 자 보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여 온도가 같아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지. 이해되니? 그 다음 봐라. 기체가 하는 일이 있어. 기체도 일을 할 수 있다. 왜? 기체가 뭘 갖고 있어? 기체도 온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열에너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체가 하는 일에서 첫 번째, 이상기체라는 게 있어.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가 아니야. 실제 기체가 아니야. 하고 질량은 있대. 부피가 없어. 실제 기체는 질량도 갖고 있고 부피도 있어. 근데 보자. 이상기체는 자 뭐는 있대? 질량은 있대. 부피는 있어 없어? 없어. 부피가 없다. 고로 보자.
봐봐. 자, 그래가지고 부피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 물질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없다. 어? 그리고 충돌 시 완전 탄성 충돌한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식이 뭐가 있다? PV는 nRT가 있다. 응? 여기서 P는 뭐야? 얘들아. 프레셔 압력이야. 압력은 뭐에 비례하니? 기체들이 끊임없이 운동한단 말이야. 갖고 벽면에 충돌하지. 충돌했으가 곧 벽면의 단위 면적에 미치는 힘이 압력인 거야. 그러니까 충돌했으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야. 기체가. V는 뭐니? 볼륨, 부피야. 부피는 뭐야? 분자 간의 거리 합이야. 그리고 여기서 N은 뭐니? 몰수야. 그리고 여기 R은 기체 상수야. 0.08이야. 그리고 T는 뭐니? 절대 온도야. 어? 네. 그리고 뭐가 있냐?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부피가 없다는 거는, 자, 부피가 없다는 건 뭐야? 뭘 의미할까? 부피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 야, 뭐냐면 부피가 없으니까 더 피가 안 준다. 분자 간의 이렇게 부피가 없다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 안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있다.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뭐로 쓰냐? 우리가 뮤로 쓰거든? 어? 근데 얘는 기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각 분자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뭐가 있어? 위치 에너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각 분자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겠지. 야, 인력이란 건 만력이야. 야, 물체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지. 근데 이 인력이 없어. 위치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없지. 결과적으로 중력도 인력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니? 자, 따라서 뮤는 뭐에 비례하니? 절대 온도에 비례해. 왜?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했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절대 온도가 있잖아. 그러면 정확히 쓰면 U는 2분의 3 nRT야. 이해되니? 근데 뭐 이거 다 지우니까 T에 비례하지. 이해되니? 네. 절대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아니,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봅시다. 기체가 하는 일을 봅시다. 기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외부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피스톤이 있다.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은 뭐니? 야, 움직일 수가 있어. 언제까지 움직여? 왜 내부 기압과 외부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원래는 여기 있었어. 근데 얘가 이만큼 밀려났다, 얘가. 밀려났대. 그러면 얘가 델타 L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야. 내부 압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지.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는 외부 압력은 1기압이지. 네. 그럼 변해. 압력이 변했는데
그래봤자 일기압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압력은 변화 있어 없어? 없다고 봐야지. 뭐가 변해? 부피가 변하지. 그러면 이때 1이라는 건 얘가 기체가 이렇게 밀어냈잖아. 그러면 외부에다가 부피가 증가하지. 외부에다 일을 한 거야. 근데 부피가 줄어들지. 그러면 외부에서 밀고 들어온 거잖아. 이렇게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 일이라는 건 뭐라 했어? 물체에게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생기는 거지. 근데 여기서 힘이란 건 압력이라는 게 있다 했지.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따라서 F는 뭐가 되니?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서 따라서 F가 뭐가 돼?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지. 그리고 S는 뭐니? 이동하는 거리 델타 L이 되지.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돼버리네. 얘가 부피가 돼. 부피가 돼. 압력은 일정하고 뭐가 변하니? 부피가 변하네. E는 따라서 E는 뭐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의 부피. E는 뭐다? P 델타 V다. 압력은 거의 일정하잖아. 왜? 외부 압력하고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있잖아. 외부 압력은 1로 일정한데? 그러면 얘의 압력이 변화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변하는 거냐? 1은 P 곱하기 델타 V다. 부피 변화다. 그러면 따라서 얘들아 봐봐. 따라서 얘가 잘 되지 이제 두 번 들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봐봐. 자, 1은 P 델타 V. 그러면 봐. 근데 여기서 부피가 증가했다. 델타 V가 플러스네. 그러면 1은 어떻게 되니? 플러스야. 이 말은 뭐다? 기체가 밀어냈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부피가 감소한다. 델타 V가 마이너스야.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야. 그리고 부피가 그대로. 델타 V가 0이야. 그러면 1이 0인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1은 P 곱하기 델타 V인데 뭐로 나타낸다? 부피의 변화로 나타내. 이해됐니? 네. 그러면 자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 다른 말로 뭐다 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뭐야?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뿐이지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해.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가열했다고 생각하자. 피스톤을 열을 줘갖고 가열했다고 생각하자. 피스톤을 여기에 기체가 들어있었는데 얘를 가열했어. 그러면 뭘 준 거야? 열에는 준 거지. Q를 준 거야.
그랬더니 얘가 뽀피가 이만큼 증가하네? 어? 증가하네? 그러면서 자, 또 온도 변화도 생겨. 아, 그럼 이 연력학치 일법식에서 장기 에너지 총량은 입증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준 양은 Q야. Q가 뭘로 쓰이냐? 1과 내부 에너지 변화. 근데 2는 뭐야? P 델타 V고 내부 에너지는 델타 T라고 씁니다. 응?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준 열 에너지가 가해준 열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나뉘는 거야. 뭘로? 1로 나뉘든지 내부 에너지 증가로 나뉘든지. 근데 이때 2는 뭘로 부를 수 있다? P 델타 V야.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를 받는다. 델타 T야. 이해됐니? 오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용 다 하고 또 한 번 다 하고 뭐 할까요? 문제 풀 거야. 이해됐지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계속. 그리고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돼 지금. 이해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 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 지금. 적당히 풀면 안 돼. 이해됐지? 가십시오. 자.